네, 안녕하세요. 잔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쁨 강박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즐겁고 기뻐하는데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는 불안함과 불쾌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주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강박증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SNS를 들여다보면서 이 기쁨 강박증이 여러분들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레이스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보다 나만의 레이스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은요. 설문조사와 사회 이슈를 통해 모은 취업 이야기, 잡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잡담꾼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독하지만 알차고 기찬 컨설팅 해주시는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오전 타임 활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좀 알차게 활용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잔매거진과 함께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촌철살인 또 합리적인 멘토, 재밌는 멘토 이시안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오프닝 중에 자신의 길을 가라. 네. 저는 철저하게 저만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남들 길 좀 보라고 막 해서 좀 곤란했는데 오늘 그 오프닝을 듣고 아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계속 저만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입니다. 오늘 이시안 대표님만의 또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또 잡지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동익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잡지생 이동익입니다. 오늘 시작하시면서 그 자신에 대한 강박증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잡지사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했었는데 사실 정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역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2,800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무뎌지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이러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딱 듣고 나니까 저는 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동익군이 오랜만에 바른 소리 했어요. 자, 이어서 이미 절반은 못 취업한 취업준비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익 기자님이 너무 잘해서 부담되죠, 지금. 네. 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 오전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금요일 오전 빼고 5월 화수목이 걱정인 반취생 최윤선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하지만 다른 날은 또 스케줄 짜기가 힘들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잔매거진 잡담의 꽃이죠. 캐스터와 앵커를 넘나드는 이름하여 앵캐스터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전 시간 현명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강주리입니다. 저는 멍청아리만큼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게 용감한 거고. 네.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의 속 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 잡담 1부는 청년층과 또 취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설문 잡담 첫 번째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고 싶어서 하겠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인 커리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직무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그렇다가 40.91%, 그렇지 않다가 59.09%로 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사실 성취감도 느끼고 좀 행복함을 느낄 텐데요. 좀 안타까운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5명 중에 3명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행복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한 6명이 과연 나는 지금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Yes or No 판넬 갖고 계시죠? 네. 나는 지금 전공과 관련한 곳에 취업 준비 또는 이미 취업을 했다. Yes or No 들어주시죠.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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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일단 우리 취업 준비생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동익군은 yes.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잡지사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국어국문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공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예스를 들었습니다. 참 안 어울리죠, 전공. 그래요.
전공은 약간 좀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게다가 저 외모잖아요. 외모랑 또 좋아하는 취향은 스포츠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는데. 온리 맥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좋아하는 구기 운동은 제가 무릎이 아파서 잘 못하고 있고요. 예. 수영을 좋아하고 그랑 좀 어울리네. 아무튼 국문학과로서 지금 잡지사를 지원하는 것은 예, 전공과 일치하는 부분이고 윤선 양은 들었어요. 네. 전공이 실례지만 전공이 중어중문학과예요. 네, 저는 중어중문학과가 전공이지만 아나운서를 증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언어니까 약간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래도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또 중국어를 배우는 거랑 아나운서랑 연결짓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어 중문학과 나온 분들이 아나운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노 쪽이라고 선택을 한 네. 거고. 주리 씨는 저도 노입니다. 전공이 뭐죠? 저는 전공이요. 체육학을 전공했어요. 체대 나왔어요? 네, 제가 진짜? 몸쓰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오, 야, 저 진짜 의외의 일을 그죠. 하고 있는 굉장히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인 성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전공한 선배들 보면 군인도 많거든요. 여군들이 좀 많습니다. 야, 신기하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네. 그대로 이 스튜디오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공을 채 마치지 못했지만 연극 영화를 이제 전공을 하다가 이제 중도 포기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쪽이죠. 예, 가식적으로 연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 좀 연기 필요하잖아요. 지나친 연기가 필요하죠. 예. 우리 전문가 두 분도 의견이 갈리세요. 홍기찬 쌤은 예스예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학부 때는 재료 쪽으로 학부 전공 공학으로 했고요. 석사는 이제 산업공학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준생 취업 컨설팅 업무 하다 보면은 제조 현장이라든가 그쪽에 취업해야 될 공대생들, 이공계들을 좀 많이 만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업 진행했던 것도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학생들이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직무의 포지션은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아주 좀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공계 직무가 될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뭐 영업 직무라든가 뭐 기획이나 마케팅 뭐 이런 직무들은 전문성보다는 굉장히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 본인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동육 학생이 뭐 지원하고 있는 지금 잡지사도 물론 국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잡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 패션이라든가 트렌드 관련돼서 전공을 한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도 한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나는 좀 전문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성향과 전공을 가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좀 나는 좀 넓게 봐야 되냐,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알아야 될 자세까지 설명해 주셨고, 이시안 대표님은 노 드셨어요? 네, 전공이 저는 어떻게? 국문과요. 국문과. 대표님도 참 안 어울리시네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국문과 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서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예. 거기가 그런 과가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석사에 박사 수료까지 했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국문과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실은 제가 먹고 사는 거는 머리 좋아서 인정. 이런 걸로 AT 예.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예.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사실 그 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전공과 일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신데 사실 저희들은 조금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취업 전쟁 속에서 좀 약간은 거리에 있는 직업들을 좀 선택한 분들도 계신데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 아까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희망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요. 하고 싶은 일과 일치하지 않아서가 24.32%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가 21.62%, 계속해서 전공 관련 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전공에 소질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다가 순위가 있었습니다. 전공 계열의 취업률이 낮아서도 있었고요. 전공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가 5.4%로 마지막 순위로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이 학과 선택이 취업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 그 예전에는 뭐죠? 그 눈치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경쟁률 낮은 과로 상관없이 들어가서 심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도 좀 그런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 무전기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전기로 맞아요. 각자 지금처럼 이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해가지고 각자 있다가 거기 몇 대 몇이야? 너? 하면 탁 넣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6시까지 마감이면 문 닫기 전에 막 넣고 그랬다면서요. 체육 얘기예요. 한 20여 년 전 얘기죠. 3년 전이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6시까지 마감인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끝이어서. 그게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막 계속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6시 반까지도 받아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라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그 확 몰려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서버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눈치 작전은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전공이라기보다는 그 대학교 위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두 분이 지금 제일 최근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네. 전공 선택할 때 몇 년 전에, 20년 전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미래의 나의 어떤 직업의 모습까지 생각하고 전공을 선택했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그 뮤지컬을 만들고 싶으셔서 국문과에 진학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중세 국어를 연구하고 싶어서 국문과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 이미지랑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때 막 세종대왕 언해 막 이런 걸 막 되게 좋아하고 조선시대 막 시 같은 거 외우고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국문과 진학해서 중세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게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그런 테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성향이 저는 국문학과에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는 좀 국어학 쪽에 맞는 것 같다 하시고 저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중세 국어를 연구한다는 것 치고는 너무 맥심만 지원하니까 지금. 옛날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얘기였고. 윤선 양도 그랬어요? 네, 저는 동익 기자님보다 더 최근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우리 중에 제일 엄청 좋아하는데. 되게 동익 기자님은 행복하게 과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적 맞춰서 선택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과를 고를 때 그냥 내가 이 점수가 되니까 커트라인을 좀 더 상향을 해볼까 하향을 해볼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한번 보죠. 학과 선택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쳤을 때 전공 선택부터 잘못 끼워진 케이스가 꽤 많죠. 네, 맞습니다. 대학 진학에 전공을 선택할 때 직업을 고려했는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요. 고려했다가 54.5%로 많은 차지는 했지만요. 고려하지 않았다가 45.45%로 사실 거의 절반이 차지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도찐개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이제 미래까지 보지 않고 전공을 선택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홍 쌤?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의 존재 이유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학문 자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하탑의 목표도 있지만 우리 사회 수요, 그러니까 인력을 제공하는 창로잖아요. 예전에는 뭐 원자력공학과, 조선공학과 이런 과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게 뭐 주요 산업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IT 산업,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이 많으니까 또 그 인력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문과 학생들이,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고 본인이 안 되고 뭐 이걸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대학교 선정할 때 내 전공이라든가 미래 비전,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런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내 점수 맞춰서만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지향이 아니라 이제 전공 지향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어야지.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간판을 너무 많이 보는 이 트렌드가 좀 없어져야지 좀 변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아마 고등학교 시장에서 바뀐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스카이 대학 뭐 이런 대학에 대한 로망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 차원에서 뭐 자율전공 같은 걸 좀 일부 활용을 해서 전공 관련돼서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일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앞으로도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시안 대표님은 좀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 의견 전에 이게 통계를 보니까 오늘 정말 재밌어서 여기도 보면 54.55랑 45.45라 딱 100%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통계도 딱딱 그 일자리를 맞춰보면 딱 100%예요. 그래서 다 대답했다. 보통 이랬던 게 없잖아요. 기타 잘 모르겠다 뭐 하는데 너무 직업에 대해서는, 전공과 직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딱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저께 제가 그 특강 같은 걸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이 진로 고민을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 대답은 고등학교 때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진로 걱정을 대학교 3, 4학년 때 막 하게 되니까 언젠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하게 되면 기회비용 면에서 한 1년 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막 27살 먹어가지고 이거를 한 2년 했다가 안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할 고민을 결국 뒤로 미루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거둬들일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설문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자 이쯤에서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너무 뜬금없게 질문 여쭤보긴 했는데 한 번 더 예, 나 어릴 적 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아까 사실 칠판에 저희 미리 적었잖아요.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지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을 한번 지금부터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일단 우리 이동희 군은 만화가 5월 일러스트레이터. 중세 국어를 연구했던 거는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이거 어릴 때 얘기인 거죠. 훨씬 더 어릴 적 얘기인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되게 그림 그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이쪽에 하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막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의 반대에 딱 부딪힌 거예요. 너는 국어 교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딱 이제 직업을 좀 강요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이제 좀 혼동이 오는 거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분명히 이것만 벌어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국어 교수를 고집하시네. 그래서 사실 거기 학교에 계시는 미술 선생님한테 SOS도 쳤어요. 미술 선생님이 그때 제 재능을 좀 봐주셨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너는 미술하면 잘하겠다고. 내가 밀어주겠다고. 근데 대신 그러니까 부모님을 데려오면 자기가 대신 설득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 부모님 뜻이 워낙 완강하셔서 너네 부모님 뜻을 따라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꿈을 좀 바꿨죠. 지금 부모님 어떠세요? 지금 부모님께서는 제 꿈을 좀 존중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많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어 교수님을 꼭 해야 된다는 부모님이 맥심을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저의 그걸 존중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튼 나의 예전 어릴 적 꿈은 만화가였다는 거죠. 아주 어릴 적 꿈은 만화가에서 막 노트에 만화도 그리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꿈이 있어요? 혹시 대학 선택할 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미대 갈까?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준비가 아예 안 되면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꿈으로 어떤 좀 타협을 해서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국어는 이제 2순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순위 아니면은 그 국어 같은 경우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요. 자, 오늘 방송 분량은 충분히 뽑으신 것 같고요. 자, 윤선 양 한번 보죠. PD였어요, 어릴 때 꿈이? 네. 프로듀서, 방송국?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PD였어요. 저는 약간 좀 부모님이 많이 지지해 주셨던 꿈이 PD였거든요. 저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삼국지를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할머니 댁에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국지를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PD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왜 중어중문학과 갔어요? 삼국지 만들려고 갔어요? 오, 연관되네요. 그 신방과에서. 신방과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신방과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또 나오는 건가요? 전공 선택에서 어떤 걸림돌이 하나씩은 있구나. 부모님의 이야기건 뭐 성적이건. 지금도 그 꿈이 있나요? 어떤 PD요? 네네. 하면 좋죠. 피디님 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는 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꿈을 계속 응원하겠고요. 자, 우리 주리 씨는 형사? 저는 형사였습니다. 누구예요? 남자였어요? 아니요, 그런 건 남자였어요, 아닌데요. 원래? 최대 가구 제가 꿈이 강력계 형사가 꿈이었어요. 경찰도 아니고 형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찰 대학을 가지 그랬어요. 그것도 꿈이었었어요. 제가 경찰 대학도 가고 싶었는데 그 성적이 좀 안 됐고 그거는요. 성적이 좀 안 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동익 기자랑 주리 씨랑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성향이죠. 동익이랑은. 딱 바뀌어 있는데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실에 눈을 뜬 거죠. 내가 형사를 해서 목숨 부지를 오랫동안 못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주리 씨 아직도 형사에 대한 꿈이 있긴 있어요? 아니 가끔 요즘 있는데요.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은 있습니다. 열정은 항상 있습니다. 나중에 옆에 있는 그 윤선 양이랑 경찰청 사람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경찰청 사람들 세대였어요. 네. 저 출연시켜 주세요. 네, 걱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세 분 다 어릴 적 꿈이 생소하리만큼 우리가 보기에 생소하리만큼 전공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 와. 이게 둘 다 웃겨서 웃는 건데 사실은. 홍 쌤은 가수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아니요, 저는 막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원래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그렇거든요. 공부 조금 하는 공대생들은 공대 가려고 공대 가는 친구는 없어요. 사실 원래 의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적이 안 되니까 의대 못 가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공대에 가죠. 네. 근데 공학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아시겠지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역학 관련된 공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방송 나갈 때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대생들 이공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항상 좀 얘기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의 좀 사견일 수도 있지만 대학생들의 꿈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작가, 그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무슨 그러니까 창조적인 직업. 그러니까 그 제 그냥 사견인데 뭔가 좀 미디어에 대한 접촉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 물론 거기에 대한 재능과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오다 보면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은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또 거기 일자리 개수가 있고 뭐 그래야 살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조업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무슨 뭐 설비 직군에 가서 이 시스템 제어 관리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영업을 할 거다 그리고 화학 촉매제를 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일자리 개수가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하고 잘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음감이 떨어져서 가수 꿈은 접었습니다. 뭐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무대에 서고 좀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즐기고 또 그런 거에 성향이 있고 자질이 있으면 약간 강의를 좀 해보겠다. 뭐 그렇게 저는 방향 전환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는 이제 성인들이니까 꿈보다는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꿈과 또 현실을 구분짓고 또 그 타협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시안 대표님은 가장 우리 중에 가장 그 어떤 동화적인 그런 꿈이었네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세계 정복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요? 예. 저 남자들은 거의 한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한 번쯤은 과학자 얘기하는 거는 저도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그런가요? 세계 정복. 그냥 일반적인 꿈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하여튼 뭐라도 이제 한번 잡아보자. 그때가 우리가 그걸 할 때요. 그러니까 위인전 전기를 한참 읽을 때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꿈 자체가 크게 되니까 이거 멋있다 해가지고 당연히 꾸는 꿈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때만 해도 이제 1999년 직업 멸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복해서 잡아봤자 이게 금방 없어질 거. 이거 뭐하러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좀 다른 걸 바꿨죠. 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꿈보다는 어떤 직업적인 꿈을 선택하게 되신 거죠. 네, 고학년 때 이제 파일럿. 네, 그때 이제 돈 많이 벌고 외국으로 놀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파일럿으로. 네. 굉장히 다양한 꿈을 갖고 계셨군요.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이어진다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또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뭐 어떤 성적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어떤 주입식 교육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가졌던 꿈과는 조금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과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불과 IMF 때만 해도 이과생들 어렵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전공과 무관하게 준비 중인 구직자들의 전공을 지금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과를 말씀하셨듯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요. 실제 취업준비생들에게 알아봤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순위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1순위가 인문계열로 41.86%를 차지했고요. 사회과학계열이 16.42%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계속해서는 공과계열과 경영계열 그리고 자연과학계열과 마지막으로 미술계열이 순위를 차지를 하면서 아무래도 역시 문과 쪽이 가장 어려운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 좀 표정으로 대답해 주세요. 문과생이죠?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저 지금 계속 한숨 쉬고 있었어요. 그냥 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요. 인구론 뭐 이런 얘기 사실 지겨울 정도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인문계 전공자들이? 저는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여성 공대생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 삼성이 성비가 8대2로 뽑고요. 그다음에 7대3으로 뽑고 남성이 7이죠.
그다음에 자연계하고 그러니까 이공계가 80%고 인문계가 20%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인문계 채용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삼성인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비스무리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문제는 공대 여성들은 성비가 그거보다 오히려 적을 때도 있어요. 기계과 이럴 때는.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 문과들은 학교 다닐 때 느끼겠지만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뭐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조업 채용이 많다 보니까 공대생들은 4년 동안 제조와 관련되는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뽑아가는 거고 그런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필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유통, 패션, 뷰티, 잡화, 내수 소비자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너무 스코프를 좁게 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도들이 물론 계속 힘들 겁니다. 이건 다 발라지진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또 쌓여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내가 또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공대생들보다 2배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 정도 생각 갖고 구직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2배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공대생들보다. 이시안 대표님은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어려운 건지, 그리고 또 이들이 헤쳐나가야 될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근데 수용과 공급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급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 미술 계열이 6.98%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가 전공과 준비하는 게 일치하는 도를 보자면 사실 미술 계열이 이게 굉장히 취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자면 인문계생들이 딴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보다는 뭐 영화, 아니면 뭐 콘텐츠, 드라마 이런 식으로 딴짓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그 수요 입장에서 보자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네, 그 네. 기술과 이제 연관되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차라리 공대생들,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기획이라든가 인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빠르지, 인문이나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기술적인 걸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기업에서는 효율적으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공대생들을 뽑아가지고 인문계생 일을 시키더라도 이 친구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기회비용 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문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주변 얘기, 뭐 본인 얘기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좀 이겨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간단히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 울산 쪽으로 내려가서 조선업을 이제 시작한 애가 있어요. 문과인데? 이제 저랑 같은 과예요. 문과 학생인데, 이제 조선소로 내려가서 이렇게 울산에서 어떤 작업을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게 꿈이었대요. 그러면서 대학교 안 들어왔으면 훨씬 더 이렇게 먼저부터 이렇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 대학을 들어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특히 공문과에 들어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이런 식의 말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현실 부정하나? 그게 아니라 이제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제까지 대학에서 이제 4년간 배운 게 없다. 버텨왔는데 그게 자신이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까운 애들 중에는 제가 아까 2800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연예계 매니지먼트. 사실 그것도 전공과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걔가 또 연예계에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애라 그런 식으로 약간 전공과는 상관없는 다른 직무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좀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떤 다시 옛날의 꿈을 찾기 위한 노력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윤선 양 주변에는 어때요? 저는 동익 기자님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전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네, 제 또 다른 친구가 다른 학교 중어중문학과인데 심화 전공 그 중국 통상 쪽을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또 국어국문 전공한 친구는 기자나 아니면 작가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또 사회학과 전공한 친구는 지금 인사 쪽 직무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들은 물론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지만 다들 어떻게 해서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요.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중문과시잖아요. 근데 요즘 한창 중국 시장이 계속 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중문과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과를 쓸 때 솔직히 그걸 안 고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선배들 봐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저희 과 사람들끼리도 엄청 고민 중이에요. 아, 이거 내가 중어중문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프리 스피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현실에서는 되게. 윤선 학생하고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애들이 그 예전에 중국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네. 그 귀국이 지금 굉장히 러시예요. 그래서 윤선 학생들하고 면접장에서 중국 유학생들하고 또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스피킹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연계 전공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국어는 나보다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별도로 비즈니스나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학습을 진행했다. 그러면 좀
비등해지겠죠. 그런 것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그 위에 항상 나는 사람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충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꼭 필요한 말이어서 네. 밥 한 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게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잡담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우리 사회 이슈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